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32 minutes past the hour. Liftoff on Apollo 1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재밌고 신나고 알차고 박력있게 진행되는데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이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셔야 제가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원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2500년 전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철학자였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가면 신탁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합니다.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혜를 무지에서 찾아라.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시 아테네에서 나는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소크라테스가 한 명 한 명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구를 소크라테스는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는 건 아시죠?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답이라고 하면 내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좋은 답입니다. 나쁜 답은 남한테 말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 없어. 나쁜 답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자신의 좋은 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많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요, 이게 살짝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한 3초간 쉬면 바로 박수가 나오는 이런 그 박수 중독 현상이 최근 들어서 곳곳에서 목격이 되는데, 인류 청중들일수록 박수 소리는 크다, 뭐 이런 제가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를 무지에서 찾아라.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면 누가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면 현명한 사람이 더 많이 배웁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제 슬슬 좋습니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빠른 것일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빠른 것일까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왜? 아는 척하는 것이니까요. 긍정적인 답을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스승, 그는 항상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허구와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게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마를 찾아갑니다. 내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악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는 진리란 게 없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네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저 김형철이라는 교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 홀로그램일지도 몰라. 여러분들 감각이 100% 확실하던가요? 오죽했으면 내가 나비인지 아니면은 장자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의 감각은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맞는 것인가? 라고 악마가 질문을 던지자 그 역시 확답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의심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너무 긴장들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졸업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 내가 현재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왜? 내가 만약에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 그것은 바로 의심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야기한 방법론적 회의주의, 여기에서 유명한 이 세상을 바꾸는 유명한 답이 나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여러분, 진리를, 확실성을 의심에서 찾아라.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성 시대가 된 건 다 아시죠?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쓸모 있는 것을 찾아라. 나무가 네 그루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재질이 단단하고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이 날 좋아하지. 나는 예쁜 꽃을 많이 맺기 때문에 귀부인들이 날 좋아하지. 나는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날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던 나무들 세 그루, 하나, 둘, 셋,
다 사람들에 의해서 베어져 나갑니다. 제일 구석에 아무런 자랑도 하지 못하고 구불구불 자라고 껍질도 딱딱한 그 나무 한 그루만 된 그루이 남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자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로 모입니다. 이 나무 참 시원한걸. 그놈 참 쓸모 있는데.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용지용,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자, 장자라는 철학자는 왜 쓸모 없는 것이 쓸모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쓸모 없는 것이 쓸모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자가 던지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장자가 직접 들고 있는 우화가 2개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세요? 궁금 안 하시면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궁금하세요? 그러면 말씀드려야죠. 한 나그네가 마을에 들었습니다. 빨래방이 몇 개 눈에 띕니다. 추운 겨울날 다 개점 휴업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집만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장, 어떻게 해서 이 집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요? 우리 집에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비법입니다. 무슨 비법이요? 손 안 트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직원들만 추운 겨울날 물에 손을 마구마구 담그는군요. 그 비법을 파시오. 안 팝니다. 내 금 100냥 드리오리다. 택도 없어. 내 금 500냥 드리오리다. 5년치 매출액입니다. 좋소. 나그네는 그날로 손 안 트는 약과 제조 비법을 손에 넣고 임금님께 달려갑니다. 폐하, 지금 선왕의 복수를 할 때입니다. 이웃 나라를 치소서. 대감, 그대는 정신 나갔나?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저 추운 강물을 건너서 간단 말이오. 손이 다 틀 텐데. 여기 비법이 있사옵나이다. 공격. 박샬. 내 그대에게 금 5만 냥을 하사하리다. 빨래는 500냥, 박샬은 5만 냥. 2번째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 표주박 아시죠? 물 담아가지고 다니는 표주박이 열렸는데 이게 사이즈가 좀 빅한 게 열렸어. 물을 담았더니 박이 다 깨지는 거예요. 반토막을 딱 내가지고 바가지로 써봤더니 물이 또 너무 적게 담겨. 호박 바가지만 못해. 에이, 다 갖다 버려라. 담장 옆에 수북이 쌓아놨습니다. 다음 날 담장이를 가봤더니 어라? 싹 다 없어졌어.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인간이 이걸 싹 다 주워다가는 강가에 가가지고 허리춤에 띠를 딱 두르니까 부력을 받아서 둥실 뜨거든. 배 주위에다가 뺑 돌라치니까 배가 쑥쑥 잘 나가는 거예요. 표주박 안에 물을 담는 것이 신통치 않으면
표주박 바깥에다 물을 담아라.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용지용,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자, 장자가 던지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물에 쓸모 있고 없고는 사물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용처를 아는 사람에게는 쓸모 있는 것이고 용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모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철학자는 답을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가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답을 얻게 되는가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 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의적인 답을 원하십니까? 창의적인 답을 원하시면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창의적인 질문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질문이 창의적인 질문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창의적인 질문, 창의성이라는 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창의적인 질문을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 내 전공 분야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거 10개를 리스트하라.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의문부호를 붙여라. 상식 중에 상식으로 통하는 것에다가 의문부호를 붙일수록 더욱 창의적인 질문이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될 차례가 오신 건 아시죠? 예.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마이크맨들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갈 텐데요. 항상 처음에 질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꼭 끝날 무렵 되면은 그냥 손 올라갔습니다. 1번, 2번. 예. 저 뒤가 1번이고 요 앞에 남성분이 3번 까지만 일단 하고요. 예. 그다음 자. 본인 성함만 얘기해 주시고요. 저 21살 문예솔이고요. 21살이시군요. 예, 좋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상식으로 통용되는 사실에 물음표를 붙여라. 그게 좋은 질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렇게 사고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물음표를 붙이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창의적이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사실 너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질문하려면 어떻게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질문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무언가가 좀 변화했다는 예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음료 회사의 마케팅 팀장들하고 얘기를 나누던 때 얘기입니다.
제가 업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거 10개를 하라 했더니 1번이 단연 뭐겠습니까? 여름철 음료는 차다. 근데 한참을 거기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화두를 던지더니요, 한 5분 지나니까 교수님 뭔가 떠오릅니다. 대박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말해줄 수 없다 그러더라. 영어 비밀이랍니다.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내십시오. 10개를 리스트하고 거기에다가 의문부호를 붙이는 것이 창의적인 질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2번.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김관혜라고 합니다. 이 왜 갑자기 나이들을 밝히기 시작하시죠? 앞에서 나이를 급하신 것 밝혀주셔서.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 전공해서 오늘 이렇게 오.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오. 어, 많이 네. 서름 받았겠네 그동안. 네, 제가 주로 이제 철학과 다니면 손금 보냐고 이런 얘기를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관상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럼 최소한 관상 영화에서 철학과 교수들을 갖다 고문으로 삼든지.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맨날 인문학의 위기다 그 중에서 철학이 제일 많이 그랬거든요. 요 근래 이제 강신주 박사가 이제 나와서 하는 그런 코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철학이 자본의 시대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철학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질문이나 이런 답을 줘야 되나 이 점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 강신주 박사는요 제 후배인데 대단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가장 먼저 공부하러 나와서 가장 늦게 집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소비되는 인문학이 되지 마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섣부른 답을 주려고 하는 순간 자살골입니다. 인문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답을 찾아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문학은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학문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3번이) 여기. 예. 네. 백승헌이라고 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항상 깨달음은 있는데 강연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고 요즘 사람들이 지식의 홍수에 넘쳐나고 있잖아요. 항상 뭐 힐링을 찾고 강연을 많이 듣는 기회도 많은데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그 습관을 바꿀 수 없을까요? 왜 깨달음만 있고 왜 돌아가면 그대로일까요? 그 브릿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아시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하면은요, 경험이 남고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만큼 인류를 고통 속에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이켜 보지 않는 그 성찰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인문학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광고랑 홍보 배우고 있는 허동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인간과 이렇게 사람들과 공감한다는 그 능력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강연 문화도 직접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즘 들어서 가끔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사람을 공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하나만 더 첨부를 하자면 그 사마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할 때 가장 약점을 잡히기 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도 철학이라는 걸 하면서 누군가한테 정말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있었다면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그 누군가와 공감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시나요? 천천히 간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 빨리 간다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연구실에 동영상 강의를 찍으러 나온 카메라 기사한테 배웠습니다. 제 강의를 다 찍고 나더니 교수님 오늘 시간이 좀 느리게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냥 졸리는 거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삽질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십니까? 내가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라. 같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속도는 똑같다. 이게 바로 마음의 싱크로 법칙입니다. 두 번째가 잘하고 있는 것을 네, 그 교수님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당황스러웠던 질문. 알겠습니다. 제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당황하면 이성이 마비되니까요. 자, 2번. 안녕하세요. 18살 고등학생 조혜진입니다. 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외국어 고등학교 유학반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철학 동아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철학 동아리를 생각하면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철학 동아리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철학 동아리 친구들과 합해서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을 모집을 하려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철학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정치 경제 철학이 굉장히 유명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그걸로 마케팅을 하면 좀 애들이 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뭐 융합 학술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니까 대박이 났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철학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철학이란 게 저도 사실 조금 공부를 하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철학을 좀 가깝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공부는 같이 하는 건지 아시죠? 생각은 혼자 하지만 공부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동문수학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문학 동아리 2개가 생겼습니다. 둘 다 금요일
오후에 동아리를 엽니다. 한 동아리는 발표하는 사람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왜? 날선 비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 동아리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깔깔깔 웃고요. 발표하면은 아이 잘했다고 말이죠. 속으로는 뭐 그렇게 꼭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자,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한 동아리에서는 위대한 작가들이 여럿 나왔고요. 또 다른 동아리에서는 위대한 작가의 명단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날선 비판하는 쪽에서 위대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깔깔대고 웃는 그 동아리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동아리를 잘하는 방식은요, 내용보다도 우선 인간적으로 소통하십시오.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나는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아닌가? 3번, 예, 3번 여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고2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고3입니다. 고3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박수 주세요. 더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철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공부를 못해서 연세대학교를 가서 교수님을 뵐 수 없겠지만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 질문은 철학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었는데 저 친구가 대신 물어줘서 제가 교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있고 저기 저 너머에 꿈이 있는데 그러면 그 현실과 꿈을 타협해서 그 타협점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꿈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될지 현실을 발묻혀서 묵묵히 살아가야 될지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팬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분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꿈을 높이 가져라. 둘째, 현실을 직시하라. 자, 이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꿈을 높이 가지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을 높이 가지되 현실을 직시하라.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문제를 단순화시켜라. 이 현실엔 살아가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일단 문제는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크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라. 여러분들의 삶은 평등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통찰하신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길게 질문 드리는 것보다는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게 나보다 더 철학적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글을 쓰다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뭐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친구들한테 야, 우리는 이거 왜 하고 싶어야 하지? 우리는 왜 살아야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똑같은 질문인데도 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질문을 하라.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대한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1번 가운데 여학생, 2번 까만 옷 2번, 다음에 3번. 예, 그렇습니다. 자, 1번 빨리 마이크가 1번 계속 손 들고 계세요. 1, 2, 3 계속 손 들고, 예, 요 세 사람 손 들고 계세요. 예. 저쪽이 이미 갔군요. 좋습니다. 네. 예, 넥타이 매신 분이 나오는데. 예, 저는 이은재라고 하고요. 저는 예. 철학과 학생인데요. 저도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대 질문이 이제 너는 왜 철학과를 왔냐, 그 다음에 철학과에서는 뭘 배우냐, 그리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게 뭘 먹고 살 거냐. 이거 참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슴이 여밉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계셨던 분처럼 저도 공학을 한번 복수 전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철학을 좀 대중화시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실 겁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마라. 자신의 삶이 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내 안의 목소리, 다이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2번, 지금 예, 다시 손을 딱 들고 계시고 2번이고 3번입니다. 예. 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기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되뇌 있는 질문이 있는데, 나란 무엇인가라고,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수님 성함이 김형자 철자시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김형철이신가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김형철은 교수님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누구든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철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나와 김형철은 김형철에서 동일하지만 김형철을 떠나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예. 안녕하세요. 22살 최유리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철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랄까? 그러니까 야, 니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철학이 정말 뜬구름 잡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되고 진짜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강의의 총 마무리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철학은 생각을 생각한다. 철학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김영철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